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8월 셋째 주 주간 뉴스레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이 크립토 시장의 시세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동시에 또 급락을 해서 현재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폭발을 했던 그런 단기 조정 속에서 고래와 기업 그리고 정치권의 인사들이 장기적인 흐름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를 남겼습니다. 고래와 기업 그리고 정치인마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뒤에 숨어 있는 이들의 전략은 무엇일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을 때 진짜 자금은 어디로 향했었는지,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 예측이 되고 있는 전통 자산의 토큰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온체인 데이터와 실제 트랜잭션의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암호화폐 시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아서 지금 11만 5천 달러 선까지 조정이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4,700달러, 거의 5천 달러를 목전에 앞두고 조정을 받아서 현재는 4,2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리플 역시 3.3달러의 최고점에서 조정을 받아서 지금 2.9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전 대표죠. 제프 베이조스가 이끌고 있는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자사의 우주 관광 티켓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추가적으로 솔라나까지 공식 채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암호화폐가 고액 시장에서 신뢰 가능한 지급 수단으로 자기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우주 관광 산업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우주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군은 자산 구조를 변경시키고 시장의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체인에서 소비 이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의 고래 지갑이 15시간 동안 이더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래의 매도 이후에 시장의 유동성이 재정비가 되고 새로운 매수세의 진입 여지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대량 매도가 장기적인 하락 전환의 신호라기보다는 단기 조정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죠. 결국 고래 포지션이 조정이 된다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향후 또 기관 그리고 신규 참여자에게 재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직후 바로 이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후퇴되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인정받는 확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이 이 거시 경제의 변수에 크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거시 경제 환경이 긴축적으로 전환될 경우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여전히 ETF를 통한 기관의 자금 유입이나 거래소 내에 있는 비트코인의 유통량 감소 추세를 고려했을 때 이번 하락은 추세의 반전이 아니라 일시적 조정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의 덱스 거래량, 즉 탈중앙화 거래소죠. 이 덱스 거래량이 솔라나를 추월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솔라나한테도 아직 안 되고 있었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지만 이 솔라나가 많은 밈코인을 발행하면서 많은 거래량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48시간 동안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양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2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솔라나의 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이 펌프펀이라고 하는 밈코인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이더리움 생태계로 자금을 이동한 것이 배경이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래량의 순위 교체가 아니라 이 디파이의 유동성의 무게 중심이 다시 이더리움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고래죠.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이더리움 고래의 지갑이 단숨에 이 6만 개의 이더를 스테이킹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서 발생한 단일 매수 스테이킹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더의 큰 양을 단기 차익으로 노린 것이 아니라 장기 보유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안을 기여한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이러한 공급 쇼크는 앞으로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가격의 상승 압력이 강화된다는 메커니즘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6만 개의 이더와 함께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샤프링크가 거의 72만 8,800개의 이더를 전량 스테이킹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샤프링크가 게임 사업 부진을 만회하고자 이더리움 중심의 자산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회사 운영 방식이 기존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스트레이지도 비트코인과 관련이 없는 회사였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의 선도 주자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죠. 이렇게 이 샤프링크처럼 게임 분석을 하는 업체가 이더리움의 중심 자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수익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도 공개적으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사례 중에서 손꼽히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조치들은 이더리움이 단기적인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의미가 크죠. 이것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소식은 이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 연계 지갑에서 총 1,86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과 랩드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실이 온차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매수는 주로 이 서클 USD로 이루어졌고 평균 매입가가 약 4,500달러. 지금 좀 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려서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기 위한 조치로 이더리움을 구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워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금 미국 대통령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향후 미국 내에 있는 이 암호화폐 제도와 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간접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아빠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많은 소식을 전달받고 비밀리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을 수가 있죠. 여덟 번째 소식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통 자산의 토큰화, 즉 RWA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RWA 시장을 대부분 실물 화폐, 즉 피아트 머니를 기반으로 한 RWA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그리고 원자재와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가 앞으로의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봐도 계속적으로 실물 자산 토큰화의 이 상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수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 피아트 실물 중앙화 화폐로서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이나 부동산 그리고 주식 등은 아직 여전히 적은 시장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번 주 신규 상장 코인 소식인데요. 많은 코인들이 이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됐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 코인들이 언레스 코인, 점프텀 토큰, 그리고 어넌 코인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러한 커뮤니티나 밈 성격의 이 코인들이 발행을 됐고, 이 기술 인프라형으로 이 셀프레임, 그리고 코다타 코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블록체인 인프라, 그리고 보안 데이터 처리 관련된 프로젝트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NFT 엔터테인먼트, 로디드 라이온이나 밀크라고 하는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BFUSD가 발행을 했고, 기타 자산으로 사이버는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죠. 그리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생태계 구축 중에 활용성이나 목적이 아직 불분명한 단계에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밈코인 시장은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코인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프라형, 이 셀 프레임이나 코다타 그리고 밀크, 로디드 라이온, 어떻게 보면 이러한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밈코인이나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시장 심리가 단기적 투기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 고래의 매도, 그리고 기업의 전량 스테이킹, 그리고 정치권 인사의 직접 매수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이 가격
등락을 넘어서 이 전략과 내러티브의 충돌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흔들림 뒤에서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떻게 다시 중심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전통 자산의 토큰화가 어떻게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러한 흐름을 온체인 데이터 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뉴스 요약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장 속도를 앞서가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기회를 먼저 포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라도 놓친다면 이미 흐른 자금의 발자취를 뒤쫓는 입장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앞으로 이 숫자 뒤에서 숨은 진짜 움직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 신청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셋째 주 주간 뉴스레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